네, 어벤져 전략회 2월 14일 금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날씨가 그래서 그런가요? 또 요즘 화재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. 부산에 반얀트리 기장군에 있는 반얀트리 호텔에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데요. 여기서 큰 불이 났습니다. 현재까지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쳤다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부산에 반얀트리 여기가 꽤 큰 아마 호텔로 알고 있는데요. 여기 아마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현재까지 6명이 사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게 용접을 하다가 아마 또 단열재에 튀었다는 그런 현재까지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참 걱정스럽습니다. 이렇게 자꾸 이렇게 대형 화재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좀 요즘 건조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별히 화재에 많이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국민의힘이 조금 전에요. 오는 4월 2일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구로구청장 무공천 결정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. 서울시당 공관위가 발표를 했는데 여기가 원래 문헌일 전 청장이 있었는데 이 주식 백지 신탁 이거 못하겠다 그래서 해서 이제 사퇴한 거예요. 사퇴했죠. 네. 예. 참 기가 막힙니다. 그러니까 유책 사유가 있으면 보궐선거에 후보가 되지 않는다는 게 이제 국민의힘의 기본 입장이잖아요. 네네. 근데 그리고 또 이제 강서구청장 때는 그 당원상에 그거를 사실상 깨고 김태우 네. 후보자를 출마시켜 갖고 낭패를 보지 않았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네. 뭐 그랬다는 소식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. 자, 오늘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보도 관련돼서 하나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오늘 채널A에 한동훈 대표의 등판 문제와 관련된 눈길을 끄는 보도 하나가 나와서요. 오늘 채널A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가 2월 말에 등판할 것 같다. 그리고 어떤 뭐 이 처음에 본인이 뭐 기자회견이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탄핵과 이걸로 해서 마음을 상하신 분들 또 한 대표에게 좀 섭섭함과 이런 분이 있는 분들을 좀 어루만지는 논리보다는 감성과 마음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일단은 활동을 시작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. 현재까지 이제 이뭐 일각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되거나 뭐 결정이 나면 그때 등판하는 게 어떻겠냐는 보도가 있었지만 아마 한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은 뭐 그때 하나 지금 하나 예를 들어서 많은 비판들은 본인이 몸으로 좀 떠안고 가겠다.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또 이분들을 설득하고 또 사과를 드리겠다. 뭐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보도인데 네. 우리 지호님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뭐 틀린 기사 같지는 않아요. 네. 대략 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얼추 맞아떨어지는 그런 기사인데 네. 한 대표가 사실 그 12월 16일에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께 많이 죄송합니다. 네. 모두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. 뭐 이런 말을 했지 네,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리고 그 이후 2달여간의 어떤 성찰의 시간을 가지면서 여하튼 자신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또 뭐 마음에 굉장히 저희 지지자들이 마음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? 네네.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탄핵 그 찬성으로 돌아선 거에 대해서는 후회는 안 해요. 네. 그리고 그 탄핵 찬성이 최근에 뭐 조선일보, 중앙일보 해갖고 오늘 아침 돌직구 쇼에도 자꾸만 이상하게 나오던데 네. 홍장원 얘기 듣고 탄핵 반대해서 탄핵 찬성으로 돌았다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 요즘 많이 나와요. 그 완전한 가짜 뉴스고요. 그 경위를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? 그러니까요. 그 홍장원의 국회 진술이 있었던 게 12월 6일 아닙니까? 그렇죠. 국회 정보위에. 네네.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토요일 오전 10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했어요. 2분여. 그렇죠. 그 질서 있는 퇴진을 약속한 거 아닙니까? 맞습니다. 임기 단축 포함한 모든 문제 당에 맡기고 앞으로 국정 운영은 당과 정부가 해나갈 것이다. 그래갖고 그걸 받아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뭐 공동 그 네네. 회견도 하고요.
그리고 12월 7일에 대국민 담화가 발표된 날 1차 탄핵 시도가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? 불발이 되지 않았습니까? 부결됐죠. 네,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그때까지 탄핵은 안 된다였어요. 네네. 그리고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하는 더 나은 대안이 있다. 그리고 대통령께서 12월 7일 오전 10시 담화를 그걸 약속하지 않았느냐. 네. 우리는 질서 있는 퇴진을 가야지 탄핵으로 가면 안 된다 해서 1차 탄핵 시도가 불발이 되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그래서 무슨 임기 단축 무슨 TF팀을 만들어서 이양수 의원을 팀장으로 해갖고 질서 있는 퇴진 임기 단축 로드맵도 만들어서 제시를 했는데 닷새 만에 대통령 마음이 바뀐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12월 10일 또 다른 그때는 뭐 30 몇 분짜리 그 2차 담화를 했죠. 2차 담화를 해가지고 질서 있는 퇴진을 사실상 거부를 하고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하게 임하겠다.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탄핵이 불가피하게 됐다 해서 탄핵이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때 뭐 오세훈 시장도 찬성하고 뭐 그랬죠. 오세훈도 찬성했어요. 김태흠 충남지사 뭐 네, 등등해서 그 시도지사들 다 찬성했어요 그때. 네. 이 네. 탄핵은 불가피하다. 예? 이제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하는 그거를 대통령께서 약속했다가 그 약속을 파기했기 때문에 이 더 이상 뭐 이제 남은 대안은 탄핵 말고는 없다 해서 그렇게 간 건데 네. 그게 먼 과거도 아니고 불과 2달 전 일인데 조선일보, 중앙일보, 오늘은 그 돌직구쇼 이런 데서 마치 홍정원 얘기 듣고 획가닥 해갖고 탄핵 반대도 탄핵 찬성으로 돈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네. 그리고 탄핵이 이루어지고 이틀 후에 그 퇴임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.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께 죄송하다. 모두 제가 부족한 탓이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당원들로부터 많은 핀잔과 비난을 받더라도 낮은 자세로 당원들의 그 가슴을 아프게 한 점에 대해서는 고개를 좀 몸을 낮추고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정서적인 그 괴리감 이런 것들을 좀 좁혀 나가는 이런 행보를 뭐 하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얘기죠. 그러니까 그 분명한 사실 하나는 홍장원 국정원 1차장과 한동훈 대표는 통화를 한 사실이 한 번도 없습니다. 한 번도 없어요. 그렇죠? 예. 네, 그런 사실이 전혀 없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제가 알기로는 그 여러 가지 어떤 정보와 상황들을 보고서 그렇죠.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자꾸 친윤들 쪽에서는 마치 이제 홍장원 전 차장의 말을 듣고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 쪽으로 갔다. 이렇게 지금 그렇죠. 프레임을 세우고 있는 거죠. 예, 그거 다 네. 가짜 뉴스예요. 네, 그건 사실이 아니다는 거는 뭐 분명한 것이고. 그 제가 볼 때는요. 네. 이 지금 헌재 변론 과정에서 뭐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뭐 탄핵 공작, 뭐 이제 뭐 탄핵과 관련된 뭐 일종의 무슨 음모나 아니면 프레임 뭐 네.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. 근데 저는 이 지금 홍장원 국정원 전 차장하고 한동훈 전 대표와 이 엮는 거, 네. 엮는 거 자체가 희한한 프레임이에요. 전혀 엮을 수가 없는 내용을 갖고 그렇죠. 자꾸 있지도 않은 내용을 갖고 억지로 묶어다가 뭐 홍장원 그 차장 때문에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속았다. 네. 뭐 그래서 탄핵에 나섰다. 근데 방금 그 신재호 의원께서도 잘 얘기해 주셨지만은 분명한 그때의 그 하루 그 진행된 그 경과된 그 일과들을 가만히 쳐다보면 네. 다 설명이 되잖아요. 네. 다 설명이 되는데 그 이상하게 갖다 붙여갖고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.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 헌재 판결의 정확한 판단에도 그 부적절한 거고, 그리고 이 지금 뭐 이 전반적인 이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부적절한 거고, 네. 정확한 사실을 갖고 언론들이 좀 다루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 지금 뭐 헌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홍장원 차장의 어떤 말 바꾸기 뭐 등등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 물론 뭐 어떤 말도 좀 바꾼 게 있을 거고 아니면 기억에 어떤 혼선이 있는 건 있을 거지만 기본적으로 당시에 체포조가 있었다. 그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했다는 것은 홍장원 전 차장의 이 말만 아니라
조지호 청장이라든지 그렇죠. 여인영의 진술에 여러 가지 어떤 진술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. 전혀 이것 자체만 있다 이렇게 지금 몰아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, 그죠? 그렇죠. 그러니까 홍장원 메모를 탄핵한다고 해서 정치인 체포가 없던 일로 되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자꾸만 좀 저는 헛된 수고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, 자, 조지호 경찰청장 오늘 이제 헌법재판소가 증인 채택을 했습니다. 네, 그렇죠. 이분은요 검찰 조서에서 계엄 당일에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텔레그램 전화 2번 받았다. 네네. 텔레그램 2번 받았는데 첫 번째는 열 몇 명 불러주면서 이 체포해야 되는데 경찰에서 위치 추적, 위치 추적 협조해달라. 그리고 나서 또 텔레그램 한 통화가 왔는데 플러스 추가. 한동훈은 1차 전화에서는 없었는데 두 번째 전화에서는 있었다. 왜? 한동훈이 그때 개헌 반대 메시지 일발을 네네, 냈잖아요. 맞아요. 1착으로. 네. 그러니까 한동훈도 잡아야 되겠다 하고 추가가 됐다. 이런 게 있고요. 또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본인은 부정했지만 그 밑에 김대웅과 수사단장 있잖아요. 네네. 수사단장은 다 열 몇 명 다 있어요. 그다음에 수사정보과정 다 있고요. 그다음에 다 이렇게 있는 겁니다, 이게. 예. 자,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그 관련된 뭐 팩트들은 이제 아마 다음 드러날 거지만, 그래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여러 가지 어떤 뭐 이 어려움도 있고 또 이제 어떤 반발 여론도 있지만 본인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정면으로 이런 부분들 좀 극복해 나가겠다. 그리고 이제 예전과는 좀 달리 정말 이제는 좀 국민들의 감성과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행보를 좀 보이겠다. 아마 그런 이야기가 이제 주변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마 얼마 남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제 나타날지 이제 그런 것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지금 좀 이야기를 나눠볼 게 조금 전 헌법재판소가 새로운 기일을 지정을 했습니다. 다음 주 화요일뿐만 아니라 목요일도 기일을 지정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 한덕수, 홍장원, 조지호 이 세 명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. 이거는 이제 그동안 윤 대통령 측에서 강하게 요구해왔던 증인들을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. 지금 뭐 강의구 부속실장이나 뭐 동부구치소 관계자는 다 그는 뭐 별 필요가 없다고 기각을 하고 핵심적으로 이제 한덕수, 홍장원, 조지호 이 증인 채택을 해서 이 증인 신문을 하겠다.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10차 그다음에 11차까지 네. 진행이 되는 건가요? 예, 그러니까 어저께가 이제 8차가 끝난 거 아닙니까? 네네. 8차 변론기일. 박근혜 9차, 대통령 네. 박근혜 대통령 때는 17차까지 했어요. 그렇죠.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9차와 10차 다음 네. 주 화목 18일, 20일 네. 이렇게 된 거고 지금 한덕수, 조지호 그다음에 또 한 명 누구죠? 홍장원. 홍장원 요 세 사람은 20날 합니다. 네. 20날 하고 18일에는 뭐 증인 신문 아닌 다른 저기를 진행을 하고요. 네. 10차 기일에 증인 신문을 하겠다. 예. 네. 그래서 그러면 20날 저기 끝나는 게 아니고요. 음. 뭐가 어떤 과정이 남아 있냐면 자, 그거는 좀 이따 우리 예. 이제 토론 때 예. 이야기를 하고요. 두 번째로는 오늘 갤럽 조사도 나오고 어제 NBS 조사 나왔는데 여기서 아주 주목돼야 될 것은 마치 지금 착시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지난주에도 아마 말씀드렸지만 2030이 마치 이제 지금 국민의힘 지지 쪽으로 많이 돌아선 것으로 보였는데 근데 실제로 수치를 봤더니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.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요. 그리고 이재명 대표 이제 말 바꾸기는 참 일관성이 있는 분이에요. 이재명 대표에게 일관성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. 그 일관성은 뭐냐? 말 바꾸기 일관성이다.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. 자,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보시면서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